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시대 조선 총독부가 한글, 우리말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관한 지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흔히 모국어라고 하면 우리는 의심 없이 한글, 우리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모어와 국어가 일치하는 나라가 아닌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미국같이 이주민들이 세운 나라는 나란말은 영어지만 모어는 인종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일제 식민통치 역사는 바로 이 한국인들의 모어 그리고 국어를 36년 동안 파괴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94년 고정이 국문 사용에 관한 칙령을 반포한 이래로 한글은 나란말인 국문으로 정식 인정됩니다. 그전에는 암클, 아랫글, 언문 등 비속한 말을 적는 질 떨어지는 문자라는 뜻이 내포된 경멸적인 명칭으로 불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대표하는 문자로 자리매김합니다. 대한제국 수립 후에 광무제는 1907년 학구에 국문연구소를 설치하나 이미 만국의 아문이 드리워진 시기였기 때문에 빛을 못 보고 그대로 일제감정기가 시작됩니다. 경술국치 1년 뒤인 1911년 조선 총독부는 바로 조선 교육령을 반포합니다. 일본은 이미 1900년 전국 소학교에 국어라는 과목을 개설할 정도로 국어가 갖는 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국어는 국민 정신을 양성, 국민의 품성을 도야시키는 가장 유력한 것으로서 국어는 국민을 국가가 원하는 인재상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국어에 대한 사용법은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1911년 조선 교육령을 통해 그전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던 국문의 자리를 일본어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의 수업은 전부 일본어로 진행이 되고 한국어는 조선어 및 한문 독본이라는 과목에 잠깐 등장하는 정도로 바뀝니다. 한국어는 일본 제국의 조선이라는 일개 지방의 방언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조선 교육령에는 일본이 조선인들에게 국문을 교육시키는 목적이 나옵니다. 충량한 국민의 양성, 시세 및 민도에 적합한 인재,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에 교육을 받을 정도의 능력 함양, 결국 이 말을 종합해보면 식민지로 전락한 현실에 맞추어 제국에 충성하며 실무 기술이나 익혀 노동력이나 제공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1919년 3.1 만세운동 이후 일제는 조선인들의 저항력에 충격을 받고 정책 기조를 한번 바꿉니다. 일시 동인이라 하여 조선인을 차별하던 기존 정책을 수정해 겉보기에 일본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척합니다. 일본인들과 똑같은 교육과정을 받게 해주고 특히 조선어 과목을 개설하여 필수 과목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도 뜯어보면 조선어 과목 비중이 일본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낮습니다. 대략 5대1 수준인데 우리말 1시간을 배울 때 일본어는 5시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비중이면 오늘날로 치면 영어도 이 정도는 아니니 당시 조선어는 제2외국어 수준의 언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1936년 일제의 광기가 고삐 풀리며 중국 대륙 침탈로 몰두해갈 때 폐지됩니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나마 모어인 조선어는 유지해주는 척 해주지만 전시 상황으로 사회 전체가 경도되면서 내선 일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인의 모어는 이제 일본어가 됩니다. 즉 1945년 일제 폐망 때까지 거의 10년간 조선인의 모국어는 일본어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제 만행 속에서 조선인들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어 화케라는 단체를 구심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말과 글을 은밀하게 그리고 위대하게 지켜나갑니다. 앞에서 1907년 고종이 국문연구소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1년 뒤 1908년에는 민간에서 국어연구 학회를 결성합니다. 조선어 학회는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어연구 학회, 조선 언문회, 조선어 연구회 이렇게 계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조선어 학회 자체는 1931년에 결성됩니다. 민간 기관이었기에 국가기관보다 생명력이 끈질기게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지키기 운동은 일제감정기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얼마 전 영화로도 나왔던 말모이 운동은 일제가 조선 교육령을 내렸던 그 해인 1911년 같이 시작한 것입니다. 참고로 위대한 글자라는 의미인 한글이라는 말은 1913년 주시경 선생이 별세하기 1년 전 우리에게 남기고 간 유산입니다. 조선어 학회를 중심으로 우리말 지키기 운동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업적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한글 맞춤법 통일한, 그리고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세 번째는 한글 보급 운동입니다. 특히 이 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국의 학생들과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같은 신문사가 큰 역할을 해줍니다. 학생들이 방학을 맞으면 이때부터 조선어 학회의 우리말 지키기 운동이 시작됩니다.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고향으로 내려갈 때 한글 교재도 같이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 교재는 당연히 지방 곳곳의 문맹인들을 계몽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방학이 끝나고 상경할 때는 고향에서 채록한 사투리, 방언들은 다시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됩니다.
학생들과 더불어 신문사들도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는데 신문사들은 조선어 학회와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 한글 강습회를 열어 문맹인들에게 글을 깨우쳐 줍니다. 소위 분하르도 운동이라 불리는 것이 이 문맹 퇴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쓰여진 신문지 자체가 중요한 한글 교재였습니다. 1936년 일제가 조선어 과목 폐지와 함께 이 운동들도 탄압하여 중단되긴 하지만 이 운동 덕분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문맹에서 벗어났고 한글 교재는 210만 개가 전국 각지에 유포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어학회는 학생들을 통해 우리말 지키기 운동을 추진해 갔지만 그것이 빌미가 되어 해산당하고 맙니다. 여러 학설이 있긴 한데 함흥의 한 여학생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내용이 형사한테 발각된 사건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국문을 써서 선생님한테 혼났다는 내용이 문제가 됩니다. 문맥상 국문이란 용어가 일본어가 아닌 조선어로 사용되었으니 형사는 이 학생이 불순 사상을 갖게 영향을 준 이가 누구냐고 추궁합니다. 결국 정태진이 잡히고 문화발식으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대거 잡혀 들어갑니다. 그렇게 조선어학회는 일제 막바지 탄압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다시 살아난 조선어학회가 바로 조선말 큰 사전을 편찬하니 영토와 주권은 잃었어도 우리말은 끝까지 일제로부터 지켜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밌게 보였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